2025년 겨울 중국 베이징의 낡은 아파트. 26살 청년 리웨이는 오늘도 이력서를 쓰다 말고 침대에 눕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2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리웨이는 중얼거립니다. 노력해도 바뀌는 건 없어. 그냥 눕는 게 편해. 그는 스스로를 전업자녀라 부르며 부모님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억 명의 중국 청년 중 한 명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수원. 45살의 반도체 장비업체 영업팀장 김민수는 회사 로비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방금 중국 거래처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만 믿고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이번 달 매출이 또 반토막이라니. 민수의 한숨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식어가면서 그 온기로 살아가던 민수의 삶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리웨이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밥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고 다시 잡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하라고 외치지만 리웨이의 주머니는 텅 비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커녕 당장 내일의 점심값을 걱정합니다. 소위 탕핑 세대의 등장입니다. 리웨이가 지갑을 닫자 중국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에 즐비하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아파트 공사장들은 멈춰섰습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바다 건너 민수에게 전해집니다. 민수의 회사는 중국에 공장을 짓고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리웨이 같은 청년들이 소비를 멈추자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민수의 회사 제품도 악성재고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중국 쪽에서 대금 결제도 미루겠답니다. 직원의 보고에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을 앓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가 더 이상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2025년, 민수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리웨이의 집안에 있습니다. 리웨이는 외동아들입니다. 한 자녀 정책 세대인 그는 혼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노후 자산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부양 부담은 늘어나는 인구 오너스 구간. 이것이 리웨이를 짓누르는 진짜 공포입니다. 민수는 리웨이의 이야기를 뉴스로 보며 섬뜩함을 느낍니다.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데 우린 그 중국을 따라가는 건가? 민수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져 한국 경제 성장판이 닫힌다면 내 아이들은 리웨이보다 더 혹독한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피크는 단순히 경제 성장률의 정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늙고 활력을 잃어가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지방 부채 위기, 인구 절벽. 리웨이와 민수는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웨이와 민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경착륙하는 경우입니다. 리웨이는 영원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사회 불만이 극에 달하자 중국 지도부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봉쇄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 경우 민수의 회사는 파산합니다. 한국은 중국발 공급망 쇼크와 안보 리스크로 인해 제2의 IMF급 충격을 맞습니다. 민수는 실직자가 되어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리웨이와 민수 모두가 몰락하는 동북아 공멸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견뎌내고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리웨이는 비록 큰돈을 벌진 못하지만 정부가 육성하는 실버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민수의 회사도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20% 미만으로 낮추고 인도와 베트남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동시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민수는 중국 시장을 잃은 대신 더 넓은 아세안 시장을 얻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각자 도생의 성공 사례입니다. 시간이 흘러 2030년이 되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 속의 민수는 베트남 호치민 지사에서 바쁜 아침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린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 민수는 화상회의 화면 속 리웨이와 인사를 나눕니다. 리웨이 역시 작은 무역회사의 파트너로서 성실히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인 중국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 그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피크 차이나는 한국에게 차이나존에서 벗어나 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리웨이의 탕핑을 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민수처럼 신발끈을 동여매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14억 인구의 붕괴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 그 경고를 무시하면 함께 무너질 것이고 대비하면 홀로 설 것입니다. 당신의 2030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준비된 민수입니까? 아니면 휩쓸려간 피해자입니까?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